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그야말로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요즘 매일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분의 발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근원적 의문이 들죠. 항소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는 것까진 좋은데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 편드는 얘기만 하는가? 왜 김만배 일당을 만수로 재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옹호하는가? 왜 성남 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48대 29였습니다. 항소 포기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런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대장동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0년을 전후해서 김만배 일당은 강남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빌딩, 땅 가리지 않고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겠죠.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최근 1심 재판에서 추징금 영원히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다라고 합니다. 500억 원에. 그 사이에 무려 200억 원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추징 보전 해제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추징 해제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 청구하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범죄자가 저렇게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항소 포기가 만든 현실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니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편들 수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을 쉴드 치려고 하느냐,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분노하면서 목소리 세게 내는 분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지난 14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이게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민주당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항소 포기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 포기한 예가 많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반박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기치는 겁니다. 거기 7,400억 추징이 걸려 있습니까?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처럼 김건희 기소하겠다는 검찰한테 기소 포기하도록 신중검토라고요? 좋아요. 제안을 해서 그게 꺾어서 무혐의했다고 칩시다. 그럼 앵커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견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무혐의하는 거는 예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거 미쳤네 이러지 않겠어요? 역시 약 먹었네 이러지 않겠어요? 핵심은 지금 그겁니다. 지금 정성호 사례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사례로 사실 같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자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권력자는 당연히 압박을 가하고 싶습니다. 이건 몇천 년 내에 온 권력의 DNA죠.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막아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막았고 정성호는 안 막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 사례는 다 빼고 선거법 얘기만 하던데요. 그죠? 네, 주로 선거법 사례가 나왔는데. 네. 선거법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7,400억짜리 걸려있는 추징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정성호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항소 안 됐을 가능성 몇 %입니까? 0이죠. 인과관계상. 그렇죠? 이건 말장난에 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결재까지 해서 11시 50분에 접수증 들고 서 있었죠. 네. 왜 접수증 들고 서 있냐? 그거 기간 넘으면 죽거든요. 기간 넘으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 앞에 가 있어. 결재까지 끝난 사안인데 결재까지 끝난 이런 사안이 바뀐다? 아니 문제는 뭐냐면 검찰 자체가 싸바싸바해서 그냥 봐줄게요. 올라온 거 이게 아니잖아요. 검찰은 전부 다 지금처럼 설설 긴 검찰이 싹 가서 이거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바꾼 거예요. 이런 전례가 있다고요? 저는 30년 해봤지만 저는 못 봤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사건은 좀 다른 성격이다. 이 사건과.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따진다면 항소 포기된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룰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금까지 다르게 적용이 돼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씀드리죠. 네. 그냥 검사들 있잖아요. 네. 법조인은 다 빠져놓고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요. 네. 이재명 이름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건, 해먹은 사건, 부동산 사건이라고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7,400억 추징해놓고 473억.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놓은 말이 7,400억 정도 사건이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기세가 있는데 470억만 나왔어요. 아니 검찰은 왜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제가 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냥 접수하면 돼요. 네. 저는 옛날에 이런 거 그냥 접수했어요. 네. 하고 나서 좌천 당했어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신분보장 받고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못한 거. 저는 이걸 꺾인, 그러니까 외압을 받아들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얘네는 할 자격이 없어요. 얘네 폐지를 막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꺾인 놈도 잘못인데 꺾은 놈은 더 문제죠. 근데 왜 꺾인 놈은 사퇴했는데 꺾은 놈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꺾은 사람 누굽니까? 일단 드러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기계적 항소 자제.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눈 가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한테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기준을 갖다 놔도 이 사건은 항소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 가리고 그럼 해놓고 났을 때 누구라도 이재명이라는 말 빼고 이거 항소 안 한다? 그럼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돈 먹었거나 백 받았거나 미쳤거나. 왜냐하면 자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잘 겁나냐면 대기업 사건, 재벌 사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가 겁나냐? 이걸 내가 조금 줄여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이랬다가 나중에 소송당할까 겁나는 거예요. 이건 당장 네. 자 검사가 7,4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게다가 그 이후로 그렇게 적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8년씩 중형이 나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네. 그 7,400억을 성남 시민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가 달려 있고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선거법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기 있게 용기도 아니죠. 미친 거죠. 이걸 항소 포기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찾다 이 사람들 보면 얘기 계속 바뀌죠. 항소 뭐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다. 아니 항소를 하나도 못하게 했으면서 제한이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말이 점점 이것저것 바뀌죠. 민사로 네.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강도 탈옥시킨 다음에 강도를 개인적으로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 당했다고 칩시다. 네. 사기 1억 보이스피싱 1억 10억 당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거 추징해 놨어요. 네. 그래놓고 항소 안 해서 추징 풀어주면서 당신 민사로 아. 보이스피싱한테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부패볼수법이 있는 것이고 그 취지, 자, 그 법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닙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7년 동안 국민을 위해 쓰여진 법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계적 항소 제한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권력자라든가 힘센 놈이 걸렸을 때 네. 무슨 제도 바꾸자, 이제는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양아치자 권력의 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평소에 국민들이 한테 있을 때 했었어야 돼요. 지금 항소,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합니다. 그때 찍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7,400억 먹게 된 이 사안을 갑자기 기계적 항소 얘기를 합니까? 게다가 기계적 항소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누가 와도 반박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민주당은 이렇게 대장동 일당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인가? 왜 470억 원 이상의 추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소 포기로서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가? 도대체가 이해 불가능하죠. 자, 이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의 목소리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그 사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구속 취소 문제는 구속 취소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안 돼 있습니까? 다시 됐죠. 그렇죠. 네. 구속 취소는 다른 걸로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결정이 있어라도 그거는 되돌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은 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만배는 만수로 됐어요. 확정적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김만배는 프리미어 리그, 첼시, 맨체스터 시티 인수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자, 확정적이고 이건 네. 비가역적이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냐. 저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대장동 일단 재벌 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김만배 일당 아니 국민들이 왜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정권 초기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살기 위해서 폭주하는 거 그래 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아니 그래도
김만배 일당을 재벌 만들어주는 건 눈 뜨고 못 보지. 이 점에서 48대 29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갤럽 조사. 이 수사 지금 조작 수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건 이제 남욱 등이 이 말바꾸기를 하면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배가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2차 수사팀에서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남욱 씨는 이 사건으로 얼마 벌었죠? 1,000억이 굳었습니다. 1,000억 추징인데 영원됐죠. 밥값 1,000억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면 변호사 다 있었던 얘기고 그거 왜 그럼 법원이 안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은 왜 그거 안 받아들였을까요? 1,000억짜리 밥값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 그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한명숙 사건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뭐 검사가 이때다 저때다 그거 바꿔보려고 늘 하던 버릇이에요 민주당에. 그리고 네. 1차 수사팀, 2차 수사 그게 새로 만든 민주당의 프레임인데 마치 1차 수사팀이 대단한 숫자가 있느냐 얘기하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지네 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딱 걸려서 여기 출세시켜줄 애들 아닌가요? 마치 그게 1차, 2차 팀이 대단한 이 의견 충돌이 있냐.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리죠. 이해 충돌이 무지 났다고요? 그러니까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해야죠. 이재명은 그럼 왜 자기 유죄날 때마다 다 항소합니까? 다 승복해야지? 그러면 이 무죄난 부분이 있으니까 항소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말씀은 473억으로 먹고 떨어져야죠, 그냥. 국가가. 아니,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왜 도대체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편을 그렇게 계속 듭니까? 이건 그냥 편들기잖아요. 자, 이게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소다. 오케이, 좋아. 너네 보수에 대한 거니까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게다가 지금 11호 정책으로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부동산 재벌, 부동산으로 사기친 놈들에 대한 재판인데 왜 여기 편들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성남시는 뭡니까? 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도대체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편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이 돈대인 성남 시민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성남 시민들 이 과정에서 피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토지 수용 헐값으로 했거든요. 그래 놓고 먹은 거예요. 지금 누구죠? 그 친구 몇 명 있는지 100억 올랐대요. 요 부동산 전국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걸렸으면 얘네들은 패가 망심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만수로 만들어졌잖아요. 의도적으로. 조직, 그 시스템이 그냥 이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해보겠다는 걸 뒷다리 잡고. 이거는 그냥 저는 공범들 협박받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 더